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름파동수 비견이 또 다른 비견 일을 만나서 중첩이 되었을 때 그 성격과 심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명학에서 80일 획수 수일 성명학하고 한글 성명학의 차이점은 소리죠. 그래서 한글은 언어의 그 명칭이 아니라 어떤 문자, 체계의 명칭인데 한글은 5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즉 어금니 소리 또는 입소리, 혀소리, 목구멍 소리, 입술 소리의 5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우리가 주파수로 분류를 했죠. 그건 제가 이제 그 성명학의 그 기초과정, 제 1강, 2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가지의 주파수를 갖다가 서로 상생과 상극의 원리에 맞추어서 이름을 읽어보는 건데 그 한 사람의 성격과 심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사주의 원리를 이름풀이에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남한테 더 많이 불려지는 내 이름의 그 한글의 잠가 또는 모음에서 나는 그 파동, 소리수의 소리수인 그 일, 비견이 또 다른 비견인 일이 중첩이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간목이 사주에서 간목이 간목을 만났을 때 또 병화가 병화를 만났을 때 또 무토가 무토를 만났을 때 경금이 경금을 만났을 때 또 임수가 임수를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중첩이 되었을 때 내 한글 이름이 어떠한 운명적인 에너지 주파수로 작용을 하는지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이름에서 나는 그 파동 수리수가 그 비견이 중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중첩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천간의 배합이 있을 때하고 또 선천수에 있을 때 배합하고 지지의 배합이 있을 때 모두 해석이 틀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 사주에서도 우리가 어때요?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비견이 연에 있느냐, 연간에 있느냐, 연지에 있느냐, 월간에 있느냐, 또는 월지에 있느냐, 또는 얘 일지에 있느냐, 시간에 있느냐, 또 내 시지에 있느냐, 또는 내 사주에 비견이 없는데 세운에서 왔을 때는 어떠냐, 또는 대운에 왔을 때는 어떠냐. 그렇게 다 틀리듯이 이름도 선천수에 있을 때 해석이 다르고 천간의 배합에서 비견이 중첩이 됐을 때 해석이 다르고 또 지지의 배합이 있을 때 또 해석이 다르고 다 달라요. 왜? 사주의 원리를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의 원리대로 우리가 이름에서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주의 원리를 접목했다고 하면서 사주의 원리대로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인데 가정에서는 내 동기간이고 또 내 형제와 자매간이라고 불리우며 사회에서는 내 직장 동료이고 내 입사 동기예요. 자, 입사 동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같은 월에 입사한 동기를 말하죠. 또 입사 동기하고는 어때요? 굉장히 친하게 지내게 되죠. 그렇지만 입사 동기이기 때문에 경쟁심도 생기고 내 입사 동기이기 때문에 초고수 승진한 친구가 있으면 부러움하고 동시에 경쟁심, 질투심 이런 게 생기죠. 즉 그것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쓸 때는 본인이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발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입사 동기의 승진을 위해서 나는 열등감에 빠지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나와 동기끼리 비교가 자주 되면 어때요? 그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게 되죠. 우리가 그런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히 뭐 남편들이 내 입사 동기는 벌써 예를 들어서 뭐 과장을 승진했는데 나는 아직도 대리야. 그럼 집에 와서 여보 당신 요번에 승진했어? 그러면 어때요? 또 승진을 못했을 때 부인 같은 경우는 그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요. 저도 항상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보 빨리 올라가면 빨리
퇴직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너무 물론 천천히 늦게 가면 안 되지만 너무 빨리 가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초고속 승진하는 사람은 어때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내려가는 길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남편이 승진이 빨리 안 됐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즉 우리가 이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비견일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를 뜻해요.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밥도 먹고 또 여행도 같이 가고 또 영화도 같이 보는 친구가 되죠. 가까운 친구죠. 자, 그런데 그 자리에 한 명이 더 끼게 되면 세 명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묘한 갈등이 생기게 되죠. 자, 이 보세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열심히 축구에다가 골을 넣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친구가 상대방이 그 골을 빼앗으려고 하죠. 그럼 어때? 이 사람은 나의 어떤 경쟁자고 서로가 같이 경쟁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긍정적인 그런 어떤 그 심리를 본다면 내 인생에서 내가 축구를 할 때는 내 모델이 되는 거예요. 내 경쟁자는 내 모델이 되는 거예요. 내 모델이 되면 어때요? 내가 그 사람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할 때는 운동할 때의 모델, 또 공부할 때는 공부할 때 나름대로 또 어떤 모델이 있어야 되고, 또 사업적인 면에서는 사업하는 또 사업을 잘하는 사람, 또는 가정을 잘 꾸리고 가는 사람들, 이게 뭔가 나한테 모델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게 되면 어때요? 나도 발전하게 되죠. 그것은 긍정적인 효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럴 때는 경쟁을 할 때는 이걸 통해서 내가 심리적으로 위축감이 들어가면 그건 부정적인 효과고, 내가 오히려 저게 자꾸 연습을 친구와 같이 축구를 하면서 내가 실력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름에서 비견이 일괄이 중첩될 때 이렇게 어때요? 회사에서 이렇게 입사 동기죠. 근데 2명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3명 끼면 어때요? 자, 그 다음부터는 좀 약간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묘한 갈등이 생기죠. 즉 이름에서도 비견이 한 개 있을 때는 같이 나누어 먹고 또 같이 잠자고 또 어때요? 같이 앉아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지만 한 명이 더 끼게 돼서 이게 3명이 되면 그때부터 어때요? 여행을 가면 누구랑 같이 앉아서 갈 것이냐, 호텔방에서 오늘은 누구랑 같이 잘 것이냐, 즉 신경을 쓰기 굉장히 많이 생겨요. 즉 그래서 비견이 중첩이 되면 그때부터 갈등과 질투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친구를 소개해주고 오히려 내 친구끼리 친해지고 나는 오히려 왕따가 된 느낌으로 외면당할 때의 속상함, 그것이 비견이 중첩이 되었을 때 어떤 부정적인 심정이 되죠. 근데 긍정적으로 갈 때는 어때요? 나와 그 친구와의 경쟁심을 같이 키워나갈 수가 있고 반대로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내 것을 빼앗기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승진할 차례인데 어때요? 갑자기 어디선가 낙하산도 하고 그렇게 온 사람이 어때요? 내 승진할 자리를 뺏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당연히 이번에 승진할 대상인데 딱 가서 입사 친구들하고 같이 싹 가서 이제 이번에 뭐 네가 되니 내가 되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그 엉뚱한 사람이 딱 와가지고 대리가 되고 아니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그래봐야 차장이 되고 그러면 어때요? 그것이 그 사람한테 경제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뭐든지 어때요? 본인한테 부정적으로 오게 되죠. 부정적인 효과로 오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어때요? 굉장히 전셋집 구하려고 굉장히 요새 또 주변에서 보니까 손님이 전셋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그 집을 보고 계약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구들도 가서 보여주고 같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전날 다른 사람이 어때 보지도 않고 그냥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즉 나는 어때 그러면 다시 새로운 전셋집을 찾으러 이리저리 해먹고 다니면서 고생을 해야 되고 또 그러면 어때요? 전셋값은 자꾸 더 올라가니까 돈도 더 지출하고 그것이 비견겁제가 오늘 새 운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고 뺏기는 거예요. 비견겁제가 오늘 새 운에서도 생기고 비견겁제가 오늘 대운에서도 생기고 또 월운에서도 생기고 근데 이름에서도 그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선천운에 있느냐 천간에 있느냐 지지에 있느냐 또는 어때요? 선천수에 있느냐 이름 내 첫
첫 그 이름에 있느냐 아니면 두 번째 이름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 틀려지는 거예요. 즉 이름은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감명이 되게 달라지는 거예요. 또한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우리가 남자나 여자에 따라서도 해석은 되게 틀려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견과 비견이 만날 때는 어때요? 일단은 이 비견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사람들이 되게 사교적이긴 하지만 저렇게 중첩이 될 때는 굉장히 자존심도 강해지고 또 어때요? 남한테 경쟁에서 지기 싫어하고 욕심이 많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 하면 욕심이 많다고 그래요. 또 그러면 그게 많다 보면 어때요? 사람들한테 욕심이 많으면 베풀지도 않아요. 근데 좋게 얘기하면 뭐예요? 자립심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또 객지 생활을 일찍이 할 수도 있고 또 사업보다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가정적으로 굉장히 편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남의 밑에 있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우두머리가 되가지고 경쟁심이 있으니까 남의 밑에 있기 싫어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윗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고집 주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되죠. 나쁘게 얘기하면 안하무인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그냥 자기가 최고라고 그러고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절대 없는 척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때요? 남한테 돈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돈도 없으면서 잘난 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업을 하게 되면 남한테 있는 척하고 돈 빌려주고 못 받고 보증 쓰고 못 받고 자 그래서 남녀 모두 재물운이 약하고 또는 형제나 친구 간에 어때요? 또 금전거를 하게 되면 불행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시비고생이 많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녀 모두 어때요?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좋지만 가정생활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정생활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불행이 따를 수가 있죠. 그래서 남녀 모두 배우자의 관계에서는 흉성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하고 인연이 굉장히 약해지죠. 그렇지만 이 비견과 비견이 즉 1과 1이 중첩이 되었다고 해도 이름 그 위에 아래에 또 전체에 어떤 주파수와 배합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좋은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중첩이 됐다고 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름이 좋다 나쁘다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 심리가 어떻다 이런 것을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여 얼굴 볼 때 그 사람 얼굴이 코가 잘생겼다고 해서 다 인물이 잘생겼나요? 코만 보면 안 되죠. 전체를 봐야죠. 코가 크면 눈도 커야 되고 입도 커야 되고 또 얼굴도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아야지. 코는 큰데 눈은 작고 코는 큰데 입은 작고 코는 큰데 하관이 부족하고 코는 큰데 이마가 좁고 그러면 어때요? 균형이 안 맞죠? 예전에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코 큰 사람들이 뭐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아니에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것은 뭐다?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관상에서도. 그런 것처럼 이름도 어때요? 이 비견과 비견 1과 1이 중첩이 됐다 하더라도 어떤 주파수하고 배합이 잘 이루어졌느냐 못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길성이냐 흉성이냐 달라지는 겁니다. 또 이거 가지고 또 판단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